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이란과 북한의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생산 협력과 관련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북한과 이란은 지속적인 협력 관계였다는 건데 또 미국이 중동에 병력을 추가 배치할 경우 북한에 대한 대비태세에 줄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9일 새로 발간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발사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이란이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생산을 위한 북한과의 기술 협력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이란의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습으로 이란 미사일 정확성에 진전을 보여줬다면서 이란은 자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 부품과 자재를 공수하기 위해 북한과 같은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이란 핵 합의에 따라 강화된 수출 규제와 미사일 관련 제재 확대로 이란은 외부 지원을 얻는 노력을 늦췄지만 제재 회피 방법은 계속 모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기존 수출 규제와 비확산 체제에 구멍을 찾거나 해외 판매자를 찾아왔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란의 샤하브 3호 탄도미사일은 북한에서 수입한 미사일로 노동 1호 기술을 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이 이어 이란 위기와 미국 군사 배치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부사령부의 군사적 자원 추가 배치가 다른 지역 대비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 관할 미군 중부사령부에 추가로 미군이 배치되거나 교체 투입을 위해 훈련받는 장병들은 다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에서 차출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병력 운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예상치 못한 북한의 위협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작전은 예상치 못한 미국 병력의 추가 수요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문제는 이란 문제 등과 함께 미국 정부가 2020년에도 계속 다뤄야 할 현안이라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9일 미 NPR 방송과 인터뷰에서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란이 미국 정부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곳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항상 전 세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다만 2020년 미국의 주요 도전은 여전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이며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의 문제는 부수적인 도전이라고 설명하고 미국은 올해에도 이런 모든 문제들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임 자문관은 북한에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 제재하지 않으면 최대 압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의 북한 계좌 제재를 주도했던 애셔 전 선임 자문관은 10일 BOA와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의 대북 제재는 최대 압박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지 구체적으로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애국법 제311조에 근거해 북한과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 국영 기업들을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이후 북한 등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고문, 살인 등 비인도적 인권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이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자산 동결을 포함한 새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캐나다를 방문한 라브 장관은 전날 프랑스와 필립 상파뉴 캐나다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영국은 살인과 고문, 비인도적 인권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단체를 처벌하는 서구 동맹의 일원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신문은 또 영국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리비아의 개인을 인권 유린 등의 혐의로 자산 동결하고 제재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새 제재는 오는 31일 브렉시트 직후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규 자산 동결 목록이 포함된 제재 강화 목적의 2차 법안은 2월이나 3월쯤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브 장관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함에 따라 인권 유린 세력들에게 더 엄격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해왔습니다. We should not forget the suffer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disturbing, and we urge North Korea to concentrate on improving the lives of its most vulnerable people. 영국 정부는 새 제재안을 통해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에도 전 세계 인권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새 제재안에 의미를 뒀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 북한이 대표적인 관광지로 선전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이 문을 연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 관광을 통해 외화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북한의 바람과 달리 이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내세우는 강원도 마식령의 대규모 리조트와 스키장입니다.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 집권 2년 차인 2013년에 건설됐는데 북한이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 운영을 통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비용에 비해 북한 내 부유층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등의 이용이 턱없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I think it's pretty clear that unless you have droves of like middle class Honju people coming to use it, then you're not going to really reap the benefits that you're hoping for. I mean, 스키장은 겨울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일본, 한국,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도 수익을 내기 어렵다면서 경험이 부족한 북한은 큰 손실을 봤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스키를 즐길 수 없는 일반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Ordinary people see the elites and they see their house, the luxury apartments, hotels, doing, plaything like ski. It must not. They must feel pretty bad about it.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주요 관광지마다 스키장을 건설하고 관광지구를 다변화하려는 것은 관광을 통해 제재 국면을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됐습니다. Deliberately trying to diversify and create multiple different attractions for tourists, some cultural and historical, some recreational. And I think this is part of their strategy to work their way around sanctions.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는 북한이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관광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성패는 중국에 달렸다면서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할 만큼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상원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상원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비롯한 8개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올해 의회에서 처음 처리된 한반도 외교 안보 안건으로 미한 동맹은 영내 미국의 이익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결의는 지난해 4월 초 미한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공화당 소속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하원에서도 유사 결의안이 외교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라이언 맥카시 미 육군 장관은 인도태평양 영내 육군 배치 전략은 다영역 작전을 기초로 한 유연하고 신속한 전개에 초점을 둔다면서도 주한미군은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맥카시 육군 장관은 10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영내 강대국과 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 본토와의 긴 거리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 폭격과 병력 수송이 어려워진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맥카시 육군 장관은 그러나 이 같은 유연한 배치 전략이 향후 주한미군 부대의 일부 재배치나 역할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한반도 방위에 전념하고 있으며 영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 대응 병력은 다른 조직들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